모든 스타들의 시작이 그러하듯 블랙핑크 역시 데뷔 전까지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일단 데뷔일이 2016년 8월인데 그로부터 무려 4년 전,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핑크펑크라는 그 되게 촌스러운 이름으로 데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맥락을 보면 곧 나올 것처럼 보였죠. 같은 해 GD의 결국이라는 곡에 로제가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1년 정도 뒤에는 제니 역시 YG의 뉴 걸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지드래곤의 곡에 피처링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공식적인 데뷔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짜잘한 암시를 던지면서 팬들의 기대치를 올렸지만 거기서 끝이었고, 기다림에 지치다 잊고 살 때쯤 2016년 여름에 Hey boy. 휘파람이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등장합니다. 808 드럼 사운드를 기반으로 뱉는 찰진 랩과 중독성 있는 보컬, 후렴구에 나오는 휘파람이 매력적인 곡인데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곡을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전반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좋게 말해서 심플한 거지 솔직히 좀 허전한 느낌? 음악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운드적으로 풍성해야 처음 들었을 때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곡은 시종일관 담백한 기조를 유지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이게 YG의 자신감이었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끄는 풍성한 사운드 없이 걸출한 기량을 가진 4명으로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요. 실제로 4명은 한 명 한 명이 다른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제니의 말에 따르면 5년여간의 연습생 기간은 한 주 한 주가 늘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데뷔 싱글을 발표한 블랙핑크는 당시에 역대 최단 기간 1위를 찍은 걸그룹이 되면서 가요계를 찢으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불장난, 이 곡이 재밌는 게 처음부터 엄마 얘기를 해요. 근데 가사 가지고 유치하다 뭐 이런 의견은 없었죠. 그만큼 멤버들의 실력이나 무대의 완성도가 높았고 곡이 가진 세련된 EDM 사운드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아주 멋진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마지막처럼을 발표하는데 앞서 발표했던 불장난처럼 신스 사운드가 몹시 매력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음악도 좋지만 미술 감독님이 정말 열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팀명처럼 핑크빛이지만 어딘가 어둡고 컴컴한 느낌의 정말 멋진 한편의 영화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곡은 2010년도에 이미 완성된 곡인데 원래는 2NE1이 부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딘가 겹치는 느낌이 많은 두 그룹인데 2NE1이 불렀어도 꽤 재밌는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네요. 잠깐 프로듀서 얘기를 해볼까요? 앞서 발표했던 곡들의 총괄 프로듀서는 원타임 출신의 테디인데요. 젊은 세대에게는 원타임보다는 그냥 YG에서 일하는 작곡가 아저씨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원타임, 진우션, 세븐, 빅뱅, 2NE1, 블랙핑크까지 현재 YG를 만든 가수들의 프로듀싱에 모두 참여했고 양현석이 직접 자신의 후계자라고 지목할 만큼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래퍼 출신이다 보니까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YG 가수들과 합이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 가수들이 테디의 입맛에 맞추는 게 맞겠죠. 아무튼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본토 느낌을 가장 잘 살린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열릴 중입니다. Creative Director. 스퀘어 1, 2와 마지막처럼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블랙핑크, 이번엔 뚜두뚜두를 통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합니다. 앞선 곡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통해서 앞으로 블랙핑크가 나아갈 방향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과시, 즉 스웩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다른 걸그룹처럼 사랑 노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중에게 어필이 된다는 걸 확실히 증명했죠. 아마 대중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블랙핑크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유튜브 조회수 20억 뷰를 달성하면서 블랙핑크의 대표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무려 9천만 명이 넘고 이는 전 세계 11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10억 뷰 이상의 영상을 무려 6개나 보유 중인데요. 이는 K-POP 가수 중에서 제일 많은 조회수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순위의 뮤비가 아니라 How You Like That의 단순 댄스 퍼포먼스 영상이 있어요. 이게 무려 15억 뷰를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원곡 뮤비보다 더 조회수가 높아요. 블랙핑크가 음악뿐만 아니라 댄서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좀 자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백설공주가 되었고요. 눈이 매우 부십니다. 핑크색이랑 검정색 샀어요. 그리고 인스타 얘기를 얹자면 4명의 멤버가 한국 활동 연예인 중에서 팔로워 순위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고 BTS가 완전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깨지기 힘들 기록으로 보입니다. 데뷔 3년차의 멤버 중 처음으로 제니가 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간결한 드랍 파트에 강렬한 베이스가 제니 특유의 오묘한 매력과 잘 어울리죠. 근데 후렴구에 빛이 나는 솔로, 이 라인이 사실 누가 봐도 빛이 나는 솔로 이렇게 말장난을 노린 것 같죠. 한국 정서에는 논란이 될 법도 했지만 이전부터 이미 약간 팝스타적인 이미지가 구축이 돼서 그런가? 의외로 별다른 논란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가수 외적인 부분, 특히 패션 분야에선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본 아오키가 떠오르는 묘하고 독특하게 아름다운 비주얼에 마치 2000년대 이효리처럼 입는 옷은 물론 사소한 소모품까지 하나하나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니에게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죠. 인간 샤넬. 샤넬의 앰버서더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예전부터 샤넬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요. 어렸을 때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옷장에서 빈티지 샤넬을 꺼내서 입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른 멤버들 얘기도 하자면 블랙핑크 멤버들 모두 럭셔리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당연하고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멤버들의 광고를 볼 수 있고 브랜드 매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2019년도 4월 완전체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가 발매됩니다. 제목처럼 가사에서도 나를 나약하게 하는 사랑을 죽여버리자 뭐 이런 좀 빡센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강렬한 가사와 함께 후렴에서 나오는 브라스 사운드가 인상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하는 이 4명의 멤버가 정말 멋집니다.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인트로부터 너무 웅장하고 강렬하게 시작해서 후반부에 수습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리사의 랩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로제의 아름다운 보컬이 또 분위기를 바꿔주고 멤버들의 합가 매력을 최대치로 뽑아낸 멋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차트에선 당연히 1위를 했고 빌보드가 선정한 2019년도 최고의 곡 100선에서 66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얘기에서 코첼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역대 헤드라이너를 보면 알겠지만 저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가수에겐 큰 영광이고 무대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만 설 수 있는 공연입니다. 19년도에도 무대에 서긴 했는데 이때는 서브 헤드라이너였고 이번엔 헤드라이너로 초청을 받은 거죠. 재밌는 사실은 거의 10년 전, 그러니까 블랙핑크 데뷔 3년 전쯤 윌 스미스 부자가 YG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습생이었던 블랙핑크가 이 사람들한테 공연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6년 뒤에는 스타 대 스타로 만났죠.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른 팝스타와의 콜라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최근에 공개됐던 더 위켄드가 제작한 디 아이돌의 경우는 제니가 출연했지만 워낙 망작이라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건진 게 OST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곡 자체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22년도는 블랙핑크에게 기념비적인 한 해였습니다. 어느덧 7년차가 된 3세대의 끝판왕이자 이젠 중견 그룹으로서 4세대 후배들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사실 7년차가 되면 대부분의 그룹들은 보통 전성기가 끝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블랙핑크에게 이 7년의 세월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는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선공개됐던 핑크베놈은 한국적인 사운드와 팝적인 느낌을 절묘하게 섞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미국적인 팝음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음악 시장에서 한국적인 색을 유지하면서 해외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큰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이 집의 타이틀이었던 셧다운은 유명 클래식인 라 캠파넬라를 샘플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샘플링을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힙합 베이스 장르의 클래식 곡 샘플링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좀 유치한 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치가 낮은 편인데 이 곡으로 샘플링은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죠. 샘플링 기법을 사용한 곡이 구리다면 그건 창작자가 잘못한 거죠. 블랙핑크의 팬이라면 이 곡의 뮤비를 뜯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과거 본인들의 뮤비를 오마주한 장면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소품들이 더 비싸지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2023년도가 되자 YG와의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즌이 됐는데 연말이 된 현재 멤버들은 각자 다른 소속사를 찾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명을 YG에서 모두 감당하기엔 멤버들이 각자 너무 거물이 됐죠.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이 4명의 퍼포먼스를 다시는 못 보게 될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멤버들의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본인들의 음악적인 색은 블랙핑크와 떼놓을 수 없는 만큼 해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공백기가 무색하게 멋지게 돌아왔던 팀이니까 다음번에도 멋지게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지수는 입김이 엄청나서 소소하게 화제가 됐습니다. 팀 내 유일한 한국 토박입니다. 쭉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비공개 연습생 시절 SM에게 캐스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YG 콘서트장이었다고 하네요. 양한 시력이 2.0으로 시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팀원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가장 웃긴 멤버 1위입니다. 날라리사, 요리사, 김라리사 만원만 등등 리사의 별명을 모두 지었습니다. 최강창민의 팬이었다고 하네요. 길치라서 연습생 시절 명동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리사가 마중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리사는 외국인이잖아. 의외로 쇼핑을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합니다. 눈물이 정말 없는 편입니다. 팬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제니 MBTI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한국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위입니다. 동물을 좋아해서 만약 가수가 안 됐으면 사육사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타고난 체력이 약한 편이지만 스케줄이 생기면 운동과 건강식으로 체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멀미가 심한 편이라고 하네요. 기수와 만난 지 3일 만에 같이 목욕탕에 가서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본인 피셜 쉽게 붙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뉴질랜드를 고향처럼 생각합니다. 칼 라거펠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뽑은 샤넬 앰버서더입니다. 한국 아이돌 최초로 뉴질랜드 국적을 소유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은 호주에서 보냈고 그 때문에 제1 언어가 영어입니다. 만 현재는 한국말도 영어만큼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지만 꽤 잘 그립니다. 아버지가 정형돈을 닮았다고 합니다. 지수가 개그를 하면 그 옆에서 리액션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디디와 함께 했던 결국을 부르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태몽은 큰 흑돼지 2마리가 핑크색 리본을 달고 어머니를 쳐다보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태몽부터 블랙핑크였네요. 에어팟 충전이 귀찮아서 지금도 줄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데뷔 후에 짜잘한 논란이나 사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리사는 태국 총리가 언급할 정도로 자국 내에서 인기가 엄청납니다. 심지어 태국 국적의 모든 K-팝 아이돌을 합쳐도 리사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YG 최초의 순수 외국 국적 아티스트입니다.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의외로 개그 욕심이 있어서 안 웃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 음식 중에선 감자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생 드라마는 펜트하우스 2. 근데 결말이 제니피셜 가장 방을 더럽게 쓰는 멤버라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VVI 카드인 현대카드 더 블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